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통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지연입니다. 이번에는요, 통증 주사의 모든 것 제2부입니다. 2부에서는요, 연골 주사, 그리고 DNA 주사, 또 콜라겐 주사, 보톡스 주사, 좀 고가의 비싼 주사들입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들께서요, 통증 치료하러 가면은 꼭 이 주사를 어떻게 맞고 오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런 주사들 내가 왜 맞아야지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통증 질환의 모든 것 이래가지고 시리즈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 들어주시라고 제가 앞선 시간에 어떤 거 했는지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좀 그 전에 뭐 했는지 궁금하시면 좀 찾아서 우리 비욘디 채널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증의 이해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했었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이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통증 주사 같이 얘기했어요. 스테로이드, 그리고 프롤로 주사 같이 얘기했었고요. 가장 기본으로 통증 주사 할 때 놓는 약이잖아요. 오늘은 연골 주사, DNA 주사, 콜라겐 주사, 보톡스 주사, 통증 주사 때 이렇게 놓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근막 통증 증후군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도 실은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거든요. 그거 다음 시간에 다뤄보려고 하고요. 엉덩이 부분 이런 데 많이 아파하시죠? 그 질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같이 또 다뤄볼 거고, 허리 아플 때 디스크 탈출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어르신들은 협착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질환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거가 본인이 해당되는지도 얘기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운동 많이들 궁금하시죠. 전부 다 맥켄지 운동만 강조해서 생각하시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허리 다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맞춤 운동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 통증, 또 통증의 가장 어려운 질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암성 통증. 아마 시청률이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통증 치료의 모든 것 Q&A를 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통증 주사 약제의 모든 것 2부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하는 통증 주사죠. 고가의 주사입니다. 이 주사 약제들이 들어가면은 통증 주사 가격이 확 뛰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비싸지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왜 꼭 맞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거예요. 효과를 제대로 알고 맞으면 그래도 비싼 만큼 또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사들입니다. 그래서 왜 맞아야 되는지 좀 알고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통증 치료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또 자꾸 서두가 길긴 해요. 근데 강조를 드리면요. 모든 만성 통증의 치료는요, 주사를 항상 생각하시는데, 주사는 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우선은 교육, 운동과 재활, 그 다음에 어떤 심신적인 어떤 안정,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해야 되고, 어떤 회피를 하고,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거를 정해도 안 되면 결국에는 먹는 약, 바르고 붙이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먼저 하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중재요법에서 주사가 들어가는 건데요. 주사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 1단계가 가장 기본적인, 그냥 바깥에서 놓는, 초음파 보면서 놓는 간단한 주사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엑스레이 같은 거 보면서 놓는 소위 말하는 꼬리뼈 주사, 뭐 이런 것들 가장 간단한 주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 넘어가는 주사가 뭐 관을 넣어가지고 풍선을 부풀리고 뭐 막 그러는 주사들, 이렇게 뭐 유착된 거를 벌리고 뜯는 주사,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단계별로 하는 것들,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의 치료, 무조건 통증 치료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통증 치료가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지, 그것도 의사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처음부터 너무 과한 치료를 받는 것도 좋진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과한 치료도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통증 치료는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부족한 건 조금 채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과한 거는 다시 덜어내기가 힘들어요. 부작용이 생기면 덜어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중재요법에 들어가는 것 중에 우선은 DNA 주사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DNA 하면은 되게 뭔가 멋져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DNA 주사, 어떤 주사일까요? DNA 주사는 정확한 그 명칭은 원래는 PDRN이라는 주사예요. 무슨 효과가 있는지, 프롤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요거를 좀 우리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DNA 주사, PDRN. 되게
좀 길어요. 폴리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되게 길죠. 예, 의사들 다 못 외워요. 이거 PDRN, 폴리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 저는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이거 실은 어디서 얻는 거냐면요. 생선이에요, 생선. 송어, 또는 뭐 연어의 정액에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거기서 정액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건데, 그럼 왜 DNA 주사라는 말이 붙게 됐느냐? 이게 그러니까 그 연어의 정액에서 이렇게 뽑은 다음에 얘를 DNA로 되게 만든 거예요. 되게 굉장히 고운 입자로 만든 거예요. DNA가 곱잖아요. 그 굉장히 고운 DNA 프래그먼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A2 아데노신 2A 리셉터라는 데가 있는데, 얘가 이제 염증에 관여하는 그런 리셉터예요. 거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염증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주사. 그러니까 굉장히 고운 DNA 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DNA 주사, 뭐 DNA 주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입자가 굉장히 곱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입자가 너무 고와서 어디든 다 맞을 수 있어요. 부작용이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개발이 되냐 하면, 성형외과에서 막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조직 재생을 하는데 많이 개발이 됐어요.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상처 재생을 하는데 DNA를 곱게 깔아주는 뭐 그런 용도로 얘가 개발이 된 거죠. 뭐 회사 이름 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제 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최초에 개발된 그런 회사 뭐 이런 데가 있어요. 한 앰플 이렇게 있는데, 이 앰플에 한 3mm 정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면은 뭐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느냐? 우선 항염, 염증.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이제 없애준다 그랬잖아요. 통증은 염증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염증을 없애주니까 통증이 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피부가 결국에는 상하거나 뭐 이러는 것도 결국 염증 작용 때문에 피부가 상하는 건데, 그 염증 작용을 없애주니까 또 피부도 맨들맨들해지니까 얘를 맨 처음에 미용으로 개발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를 또 통증에도 써봤더니 효과가 좋네? 이래가지고 통증에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얘가 DNA 고운 입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채워주니까 각종 세포가 얘가 막 이렇게 분화가 촉진되는 거예요. 어머, 재생이 되네? 뭐 이런 거가 발견이 된 거고, 특히 또 보니까 세포 재생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혈류까지 얘가 막 혈관이 막 이렇게 튼튼해지는 막 그런 기능까지도 있고,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막 이렇게 막 풍부해지고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게다가 뭐 콜라겐 섬유 조직이 같이 또 뭐 튼튼해지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상처가 좀 나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 조직 재생, 뭐 상처 수복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거를 이렇게 쓰게 된 거죠. 뭐 지금 굉장히 질문들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DNA 주사 아마 통증 클리닉이나 통증 치료실 가셔서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뭐 여러 번 맞아도 되는지. 실은 DNA 주사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자가 굉장히 곱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그만큼 거의 없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소마 치제 같은 경우는 잘못 맞으면 일시적으로 막 신경 마취되잖아요. 마비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얘는 뭐 그런 역할도 별로 없고, 마취될 일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뭐 염증도 없어지고, 그리고 뭐 조직이 재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그런 주사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롤로라는 치료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프롤로라는 치료는 맨 처음에 일부러 염증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주변 조직들이 막 이렇게 재생되는 그런 세포들을 막 유도를 하는 그런 치료다. 염증을 일부러 일으켜서 재생되는 세포들을 막 증식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그런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덱스트로즈, 포도당, 고농도 포도당이 그런 염증을 일으킨다,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기, 초반에 염증기가 꼭 필요하고, 초반에 염증기 때는 너무 아프다. 그리고 초반 염증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 염증기를 건너뛰면은 조직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프롤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염증기 때는 소염 진통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DNA 주사를 사용을 하면은 염증기가 필요 없어요. 조직 재생이 되는데, 근데 염증기를 거치지 않고 조직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염 진통제 다 먹어도 되고요. 염증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심하게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조직 재생을 얻는 프롤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되게 장점이 있죠. 조직 재생도 되면서, 그러면서 아프지도 않는 염증기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염증기, 프롤로 단계의 염증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증식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DNA 주사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DNA 주사를 굉장히 임상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맨 처음에 개발된 거는 미용, 뭐 피부, 상처, 치료 이런 데서 많이 개발을 했어요. 사용을 했고 맨 처음에 봤더니 뭐 화상 입은 피부에다가 막 얘를 이제 주사를 이렇게 위에다가 쫙 뿌려준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서 얘를 이제 많이 피부 이식한 데다가 이렇게 위에다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피부 재생을 촉진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탄력, 미백 치료, 막 탈모 치료 이런 데다가 얘를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지방 이식, 필러 부작용 치료 이런 거에다가 얘를 사용을 해줬던 거죠. 되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약 같잖아요. 근데 얘를 결국에는 아까 그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를 통증에 사용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근골격계 통증 질환의 염증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근육을 재생하고, 그리고 인대와 힘줄을 조직을 재생하는 목적으로 이 DNA 주사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조직과 힘줄과 뭐 인대를 재생해야 되는 회전근개, 어깨, 뭐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되잖아요. 부분 파열, 힘줄, 뭐 염증 생기잖아요. 그런 데다가 사용할 수 있겠고, 골프 치면서 여기 엘보 오잖아요. 그리고 테니스 치면서 엘보 오잖아요. 바깥쪽 엘보는 테니스 엘보, 안쪽 엘보는 골프 엘보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거든요. 거기 엘보가 온 분들 여기다가 주사 치료 굉장히 많이 하죠. 프롤로 주사 하라고 많이들 얘기 들으실 텐데 여기 부분에다 주사 치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 발바닥,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바닥을 딱 딛기 시작했을 때 발바닥 너무 아파요 막 이러시는데, 아니면 조금 딱딱한 신발 신고 한동안 걷고 나면 발바닥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불 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족저근막염, 여기다가도 주사 치료할 때 엄하게 스테로이드 자꾸 놓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안 돼요. 발바닥이 나중에 지방이 녹아요, 스테로이드 자꾸 놓으면. 근데 요 PDRN, DNA 주사를 놔줄 수가 있어요. 아킬레스 건염, 요거에도 되게 좋아요. 아킬레스 건에다가 염증이 있다고 스테로이드 잘못 계속 놓잖아요. 아킬레스 건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수술장 들어가서 꼬매줘야 되거든요. 그런 일 생기지 않고 PDRN은 오히려 재생을 촉진시키고 염증을 줄여주고, 그런 목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뭐 좋은 거, 이게 너무 고운 DNA 입자다 보니까 별로 부작용이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DNA 합성을 촉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재생을 촉진해주는 그런 좋은 주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몇 번 맞아야 되느냐, 실은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몇 번을 맞아야 얼마만큼 조직 재생이 되느냐, 이게 또 워낙에 개발된 지가 많이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연구가 충분한 그런 약제는 아니라는 거죠. 실은 프롤로도 아직까지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 주사는 뭐 얼마만큼 용량을 얼마 이상을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딱 그 정해진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롤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연구를 체계적으로 많이 돼 있지 않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연구가 크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5번까지는 맞고 나서 우리가 평가를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간격은 한 2주 정도, 1, 2주 간격으로는 주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테니스 엘보우다 환자분이 오시면은 요 치료를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2주 간격으로 최소 5번 정도 주사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외래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어떤 기능이 좋아졌다, 또 어떤 거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런 거를 어떻게 조금 더 치료를 이렇게 끌고 나갈지, 이런 거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요 환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아킬레스 건염 환자였어요. 이게 엑스레이 사진인데 보시면은 요 발 뒤꿈치에 원래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뼈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이게 생기면은 아킬레스 건염처럼 되는 거죠. 이 뒷부분에 염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뾰족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아킬레스 건염이 온 거예요. 이분은 족저근막염도 생기기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 부분, 여기가 족저근막염 생기는 포인트거든요. 여기 족저근막염, 뭐 아킬레스 건염보다는 조금 덜 오긴 하겠지만요. 여기 족저근막염 오기 쉽죠? 아킬레스 건염은 벌써 왔을 거예요. 여기 석회처럼 껴 있잖아요. 여기 부분 되게 많이 아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DNA 주사 5번 놔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실은 5번 놓으면서 이분은 체외 충격파 치료도 좀 선호하면서 잘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3번은 체외 충격파도 같이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잘 지내셨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보면은요, 또 질문 주셨어요. 발바닥에 지방이 없어서 생기는 통증에는 어떤 주사 치료가 좋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윤윤희님께서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가장 포인트인 거예요. 발바닥에 지방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발바닥 지방이. 그래서 환자분들 발바닥 아픈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근데 발바닥 아파가지고 주사 놔달라고 오면 저는 못 놓는다 그래요. 예. 발바닥 주사는 맨 처음에 한 번 놓으면은 고맙다는 소리를 환자분들한테 들어요. 아우 감사하다고 이 소리를 듣는데 6개월이나 1년 있으면 또 아파져요, 거기가. 근데 그 주사를 그렇게 반복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스테로이드를 한 번 놓으면은 그 지방이 녹아요, 거기가. 그렇게 되면은 발바닥은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 그런 구조물이잖아요. 근데 지방이 녹아버리면 충격 흡수를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가 굉장히 더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염증은 없애야 되는데 지방은 녹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그런 식으로 치료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염증을 없애는 PDRN, DNA 주사를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석회를 좀 깨줄 수 있는 그런 체외 충격파, 좀 환자가 체외 충격파 아프거든요. 그래서 체외 충격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그거를 같이 좀 실시를 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아니면은 초반에 염증이 굉장히 심할 때만 아주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한 방울 이렇게 딱 때려주고 그 PDRN 그 DNA 주사랑 같이 그 다음부터는 DNA 주사만 이렇게 한 5번 정도까지 이렇게 땅땅땅 때려주고 체외 충격파 같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발바닥 마사지, 볼 마사지, 테니스 볼 마사지, 그다음에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구글 같은데 해보면은 스트레칭 하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발바닥은 그거 같이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치료를 해주시고 또 발바닥만 전문적으로 보는 정형외과 선생님 찾아가면은 또 신발 관련해서도 되게 강조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굴곡 아치 만드는 것도 강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좀 잘 또 정보를 이렇게 좀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DNA 주사에 관해서 알아봤어요. DNA 주사 금액이 좀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얘가 보험이 안 돼요. 오늘 말씀드리는 주사들은 다 비급여 주사들이에요. 그래서 병원별로, 의원별로,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들별로 금액이 다를 거예요. 인정 비급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식약처랑 뭐 정부에서 다 얘를 비급여로 인정합니다라고 치료로 인정하는 그런 비급여 주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 안에서 의사들이 얘를 비급여 금액을 책정해서 비급여로 이제 환자들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주사인 거죠. 서울대도 얘를 비급여로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대는 싸요. 왜냐하면 국공립병원이기 때문이죠. 네. 자, DNA 주사 넘어가기 전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DNA 주사는 연어, 송어, 정소에서 뽑은 거다. 굉장히 얇은 DNA 입자다. 그래서 장점은 부작용이 적다. 그리고 걔가 염증을 없애주면서 그리고 DNA 입자들이기 때문에 조직의 재생을 좀 촉진한다. 근데 물론 염증을 없애는 게 스테로이드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긴 해요. 스테로이드만한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염증을 좀 없애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좀 반복해주면은 그만큼 조직 재생이 촉진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놓으면은 안 되는 곳에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대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사다. DNA 원래 명칭은 PDRN이고 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연골 영양 주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연골 영양 주사, 연골 윤활액 주사죠. 맞으면 연골이 재생된다고 알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떨 때 맞으면 좋나요? 우선은 답을 먼저 말씀드리죠. 연골이 재생되나요? 아유, 절대 아니죠. 연골 재생되지 않아요. 연골 영양제. 연골이 재생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골 20대로 회춘을 해야지 연골이 재생되지. 그게 연골이 재생되지 않죠. 예. 재생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를 자꾸 맞아도 그래도 계속 아픈 거예요. 예. 한번 봅시다. 우선은 이상적인 무릎의 통증 관리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주사가 답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통증에 대해서 나의 몸을 이해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좀 플랜을 세우는 거죠. 플랜. 장기적인 나의 몸의 이해. 그거에 대한 관리. 나는 좀 몸이 뚱뚱해. 살을 좀 어떻게 뺄까? 나는 좀 몸은 뚱뚱하지만 그래도 근육량이 굉장히 좋아. 나의 몸은 근육 덩어리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몸은 뚱뚱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게
근육량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좀 이렇게 허벅지 근육을 좀 더 단련해야 돼. 이런 식으로 플랜을 세워서 운동을 좀 더 강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어떤 균형 잡힌 그런 좀 플랜이 필요해요. 무릎 통증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우선은 무릎이 되게 퇴행성 변화가 지속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생활습관 교정이 되게 중요해요. 생활습관 교정.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에 굉장히 안 좋아요. 쪼그려 앉아서 밭일하는 거, 쪼그려 앉아서 막 이렇게 뭐 세수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되게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꼭 보면은 지방의 할머님들께서 그 시골에서 올라오실 때 밭일 시즌이 끝나면 무릎이 좋아져요. 밭일 시즌 한참 있고 그때 한참 가끔 올라오셔서 꼭 무릎에 주사를 맞고 가신다니까요. 자, 운동. 무릎에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을까요? 저는 실내 자전거 많이 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그 등받침 있는 실내 자전거. 물론 막 아쿠아 하면 너무 좋겠는데 언제 거기까지 가갖고 아쿠아 옷 갈아입고 아쿠아를 하겠어요. 뭐 실내 자전거 집에서 테레비 보면서 타시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사도와 뭐 이런 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심토마틱 뭐 슬로우 액팅 드럭 포 OA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줄임말이에요. 여기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아보카도, 소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고요. 원래 외국에서는 우리가 무릎에 줄구장창 맞아대는 그 무릎 연골 윤활액 주사 있잖아요. 그거 시사도화예요. 시사도화는 뭐냐면은 글루코사민 같은 거예요. 결국 외국 애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얘를 치료제라고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그냥 무릎에 영양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무릎에 그 고가의 영양제를 주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에 윤활액을 주고 무릎에 그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게 노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듯이 무릎에도 수분을 공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노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니까요. 무릎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무릎을 이제 잘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너무 아파요. 염증이 어쩌다가 너무 막 물이 차면서 막 미친 듯이 아픈 거죠. 그럴 때 소염 진통제를 먹고 크림을 막 바르고 먹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요럴 때만. 맨날 먹으면 안 돼요. 주사도 맨날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마치 이 연골 윤활액 주사를 이렇게 아플 때 위주로 맞는 주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주사는 약간 애매해요. 연골 윤활액 주사는 여기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많이 아플 때 위주로 맞는 주사냐, 뭐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뭐 둘 다 해당될 것 같기는 해요. 되게 많은 무릎 연골 주사들이 있어요. 그쵸? 무릎 연골 주사들 종류 너무 많아요. 콘주란 들어보셨죠? 콘주란 선전 엄청 많이 때리던데 요즘에 보니까 뭐 버스 정류장에도 있고 선전하고 있고, 네오피엔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우리 병원에도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소마취제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루안 들어보셨을 거고, 히루안 플러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시노비안 뭐 LG에서 만든 건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우선은 뭐 그 선전을 엄청나게 때려대는 콘주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는 뭐냐면 아까 연어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연어 정소에서 만들어요. 연어 정소에서 또 추출을 하는데, 아까는 DNA 굉장히 고운 입자라 그랬잖아요. 얘는 그 DNA의 고운 입자를 뭉텅뭉텅 뭉쳐놓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젤리처럼 이렇게 팍팍팍 뭉쳐놓은 거예요. 뭉쳐놔서 3D 젤로 만든 거죠. 3D 젤로. 그래서 무릎 안에다가 얘를 투여를 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뭉텅이로 들어가서 높이를 유지해 주게끔 만들어준 높은 점도, 탄성, 구조적 지지체 역할, 뭐 이런 거를 해주는 그런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아이. 그래서 이렇게 주사제제로 나오게 되고요. 포장이 돼 있고 2mm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무릎으로 주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흡수한대요. 물을 흡수를 해서 주변에 물을 흡수해서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무릎에 이제 무릎 관절이 좁아져 있는 거를 이렇게 안에서 불어가지고 물리적 수복을 통해서 관절 부위의 기계적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역할을 한대요. 얘가 이제 콘주란이고, 뭐 네오피엔도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콘주란만 맞으면 얘가 밖으로 새면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국소마취제를 섞어놓은 게 네오피엔이라는 약이고, 근데 이제 히루안 플러스는 여기에 이제 이런 점탄성이 약간 좀 얘네가 좀 먼저 나온 계열의 약들, 그런 제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점성이 약간 덜한 것들이에요. 시노비안이라는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맞게끔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그런 제형들이 되겠고. 근데 뭐가 이제 또 좀 문제냐, 무릎이 너무 아파 죽겠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얘네들을 보험으로 맞으려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요. 그 그레이드가 있는데, 무릎이 그 관절염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관절염 1, 2, 3, 4단계가 있어요. 1, 2, 3단계는 보험이 돼요.
4단계는 보험이 안 돼요. 아니 4단계가 더 보험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4단계는 보험이 안 될까요? 4단계가 제일 안 좋은 상태예요. 1단계는 관절 공간이 약간 좁아진 정도, 2단계는 관절 공간이 좁아지면서 뼈 모양도 약간 손상이 온 정도, 3단계는 관절 공간이 좁아지면서 뼈 모양이 명확히 손상이 보이는 정도, 4단계는 관절이 완전히 들러붙었죠. 그러면서 뼈 모양도 완전히 울퉁불퉁 골극이 뾰족뾰족 자란 상태예요. 아니 4단계면은 4단계가 제일 아플 텐데 왜 거기 환자는 보험을 안 해주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직까지 이 4단계에 가장 1차로 생각돼야 되는 치료는 수술이에요. 인공관절이죠. 인공관절. 인공관절이라는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네. 네, 여기서. 네, 기다리면 꺼진대. 네, 얘는 인공관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단계에서는 그 무릎 연골 영양제가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좀 그렇죠. 근데 이 4단계는 무릎 연골 영양제는 보험이 안 되는 대신 뭐 스테로이드 넣는 거는 상관이 없이 그런 건 보험으로 다 넣을 수 있어요. 관절 강내 주사는 그래서 일주일에 1회 평균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주입을 하고요. 6개월 단위로 해서 뭐 5번 맞는 제형도 있고 3회 맞는 제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시노비안이라는 그런 약제는 한 번 맞는 뭐 그런 제형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콘주란이라는 거는 되게 끈적거린다 그랬죠? 이렇게 뭐 놨더니 되게 끈적거려 보이죠? 모양이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맞는 좀 그 전에 나왔다고 할 묽은 제형은 뭐 이렇게 쭉 푹 퍼지죠? 뭐 3회 맞는 제형은 조금 덜 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끈적거리는 점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약제들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점탄성이 세게 나와 있는 그런 제형은 의료기기로 또 분류가 되어 있어요. 조금 복잡한 문제기는 한데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얘를 5번을 콘주란을 맞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아프면은 또 얘는 또 의약품으로 돼 있거든요. 그 히루안 같은 거는 또 얘를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통증의 이제 무릎의 관리를 뭐 잘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을 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무릎 관절에 어떤 DNA 주사를 맞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서봉자님께서요. 무릎 관절에 실은 DNA 주사를 맞아도 안 될 이유는 없어요. 관절에 DNA 주사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DNA 주사가 입자가 굉장히 고우니까 관절 안에 놔도 실은 부작용은 별로 없어요. 부작용은 별로 없고 실은 뭐 저도 필요하면 간혹 가다가 놓기는 합니다. 놓기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오프라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 제대로 이제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DNA 주사는 근육 힘줄 건인대에 허가받은 거예요. 관절 안에 놓는 거를 허가를 제대로 받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의사의 판단하에 제대로 이거를 썼을 때 문제가 없겠구나, 이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서는 뭐 놓는 거는 의사가 책임지고 놓는 거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허가를 제대로 받은 건 아니다. 오프라벨 사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용입니다. 그래서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뭐 허가 사항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뭐 향후에는 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놨을 때 워낙 DNA 주사 자체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뭐 관절 안에 놓는 것도 문제가 뭐 많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골프 엘보의 프롤로 치료를 5번 받으셨는데 치료 효과가 미미하다. 다른 치료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롤로 치료가 되게 고난의 행군이라니까. 고난의 행군. 그 염증기를 초반에 거치는 게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저도 제 환자한테 섣불리 프롤로를 권장할 수가 없어요. 그 염증기를 초반에 끌고 가면서 환자를 어르고 달래서 우리 함께 그 아픈 기간을 잘 견뎌볼까요?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염증기를 막 그 주사도 아픈데 나를 더 아프게 만들어서 염증을 일으키느냐, 진통제도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DNA 주사 같은 게 자꾸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프롤로 주사 되게 좋긴 해요. 전통적으로 뭐 포도당을 주입을 해서 뭐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죠. 염증을 일으켜갖고 뭐 그로스 팩터 뭐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인자들을 이렇게 촉진을 시킨다. 뭐 약은 하는데 뭐 가능하다면 좀 DNA 주사 같은 걸로 좀 더 그 염증기를 좀 건너뛰는 그런 방법을 택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프롤로 주사를 효과를 못 보셨다라고 한다면 DNA 주사 한번 맞아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걸로 넘어가 봅시다. 콜라겐 주사. 자, 여기 오늘 맞는 주사 중에 제일 고가일 것 같아요. 콜라겐 주사. 서울대에서도 콜라겐 주사가 제일 비쌉니다. 콜라겐 주사. 병원별로 되게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병원은 굉장히 비싼 병원이 60만 원, 70만 원 하는 병원도 있던데요. 근데 서울대 병원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요. 무슨 효과가 있느냐, 또 얼마나 맞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콜라겐 주사 환자분들한테 그냥 많이 권장은 드려요. 그 효과 보시는 분은 되게 명확하게 효과를 보시더라고요. 이 콜라겐 주사는 타입 1 콜라겐 이제 타입들이 있거든요. 타입 1 콜라겐이에요. 타입 1 콜라겐인데 이 타입 1 콜라겐에 그냥 이 콜라겐을 막 우리 몸에 주입하면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되게 몸에 해롭대요. 안 좋고 아프대요. 근데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에 그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조가 된 거죠. 가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거기를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떼낸 거죠. 그래서 아텔로 콜라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부분을 떼낸 거죠. 그런 콜라겐이에요. 자, 봐봐요. 여기서 보시면 이 근육이 있고 이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그 시판하고 있는 콜라겐 제형을 주입한 거예요. 계속 이제 주사를 놓은 쥐한테서 근육을 얻어낸 거예요. 그런 치료를 한 쥐한테서. 얘는 그냥 생리식염수만 주입한 쥐한테서 근육을 나중에 쥐를 이제 세크리파이스를 한 다음에 죽인 다음에 근육을 떼낸 거죠. 보면은 근육량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근감소증이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라든지 이제 또 우리가 여자들 같은 경우에 폐경기를 겪고 나면 근육량이 점점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꾸 스테로이드 주사만 맞다 보면은 근육량이 가뜩이나 더 떨어지겠죠. 안 좋잖아요. 콜라겐 주사, 근육량 보존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겠죠. 보면은 이렇게 근육량이 더 벌쾌하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받은 데 보면은 척추, 인대, 근육 부착 부위, 아니면은 이렇게 좀 근육 주변, 근육 변형 이런 데다 다 주입을 할 수가 있어요. 어깨에도 이런 데다 힘줄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리고 또 회전근개 이런 데다가 콜라겐 주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DNA 놓는 거에다가 다 콜라겐을 주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엘보우에도 다 주입할 수 있어요. 엘보우 튼튼하게 만드는 거에 콜라겐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목에도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도 놓을 수 있고 발에도 놓을 수 있고 발에도. 근데 콜라겐 주사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뭐가 주의가 필요하냐면은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얘는 꼭 국소마취제랑 섞어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3웨이라는 요런 기구를 사용해서 리도카인이라는 또는 부피바케인이라는 국소마취제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희석을 시켜줘야 돼요. 콜라겐 제형이 1mm짜리가 있고 저희 병원에는 3mm짜리가 있어요. 고농도 이게 조금 그러니까 좀 용량 큰 거는 3mm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 많이 놔야 되는 분은 3mm짜리를 저는 한 8cc 정도로까지도 희석을 하고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놔야 되는 분들은 1mm를 한 4cc, 5cc 정도로까지도 희석을 해요. 국소마취제랑 희석을 해요. 맞으면 아파하세요, 많이들.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희석을 하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콜라겐 들어왔던 되게 초기 단계에 제가 발목에다가 발목 부분에 이제 그분이 제일 비싸고 좋은 주사로 놔달라고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비싸고 좋은 주사로 놔드리겠다고. 그래서 콜라겐을 이제 놔드렸는데 2mm 발목 부분이야 이렇게 되게 좁잖아요. 부위가 되게 마르신 분이었거든요. 2mm 국소마취제랑 이 콜라겐 1cc를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놔드렸는데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왔을 때도 너무너무 많이 아파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얘가 굉장히 끈적끈적거려요. 주사도 놓을 때도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놓을 때도 되게 힘들어요. 너무 끈적거려서. 그래서 얘가 굉장히 놓을 때도 힘들지만은 환자들도 맞는 분도 힘들겠구나. 끈적거리고 주사 놓을 때 그만큼 압력이 있다는 건 맞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아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픈 주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희석을 많이 제대로 해서 환자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놔드려야 되겠다. 젠틀한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거죠. 콜라겐 주사는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눠서 시판이 되고 있어요. 돼지 콜라겐. 근데 말이 돼지 콜라겐이지 돼지한테서 얻는 콜라겐인데요. 이거 그래도 되게 좋아요. 많이 환자분들한테 많이 쓰고요. 희석을 했을 때 회사 측에
얘긴데, 희석을 했을 때 변형, 콜라겐의 조직 자체의 변형이 자기네가 가장 적게 온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회사가 와갖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데이터를 제가 뭐 직접 제공을 뭐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 단백질에 과민한 환자는 돼지 콜라겐은 또 민감하니까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인체 콜라겐도 있어요. 뭐 이런 회사인데요. 사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따온 건데, 인체 콜라겐도 있어요. 인체 콜라겐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체 콜라겐도 있기는 한데, 근데 요것도 근데 사람한테 직접 얻은 건 아니고, 또 얻는 과정을 들으면은 돼지 콜라겐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어요. 네, 뭐 어쨌든 뭐 직접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돼지 콜라겐이 있고 또 인체 콜라겐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콜라겐이 있고, 둘 다 매우 고가고 굉장히 고농축이고, 고농축 영양제를 우리 몸에 주입하는 거다. 근육 힘줄 인대에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좀 국소마취제랑 희석을 하고, 물론 한 번을 주입해서 근육량이 이만큼 커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얘도 몇 번은 반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얘도 무릎 주사처럼 6개월에 몇 번 뭐 이렇게 반복하나요? 실은 횟수 제한 없어요. 뭐 이렇게 1cc, 뭐 3cc 같은 경우에 뭐 1년에 뭐 몇 번 이런 식으로 제한이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문구를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실은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뭐 굉장히 주사를 많이 맞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병원에 자주 와서 주사를 많이 뭐 맞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2, 3개월마다 한 번씩 오셔서 콜라겐 주사 1cc짜리를 맞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허리 쪽으로 저는 주로 많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허리 쪽은 근육량을 제대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요거 지금 질문하는 거가 잠깐. 네. 요거가 지금 어둡게 돼갖고요. 네. 컴퓨터 모니터가 어둡게 됐어요. 네. 미미마마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대상포진 신경통을 6개월째 앓고 계신데, 신경통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통증이 같다고 하시는데, 근데 뭐 오늘 주제는 아니기는 해요. 두 번째 주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대상포진. 통증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근데 근데 대상포진 신경통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통증의 강도가 그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이제 안 먹어도 비슷하다라고는 하시지만, 안 먹은 채로 계속 유지해 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먹은 채로 예를 들어 뭐 일주일 뭐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지켜봤다든지, 뭐 그거는 또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좀 서서히 줄여가면서 그거를 관찰을 해봐야 돼요. 네. 안 먹으나 통증이 같다라고 한다면요. 약을 끊어도 될까요? 물론 통증 자체가 완전히 고정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약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의 용량을 변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약을 갑자기 끊었을 때 부작용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약을 안 먹고 약을 일주일 정도 끊었을 때 전혀 부작용이 없다, 통증이 완전히 똑같다, 근데 통증 자체가 너무나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또 전문의를 한번 다시 방문을 하셔서 그래서 약 자체를 변경하거나 뭔가 시술을 조금 고민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치료의 방법 자체를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질문 더 보고 갈까요? OPQR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몇 달 전부터 고관절 바깥쪽이 겉으로는 따갑고 만지면 가렵고 약간 감각 저하가 느껴진다. 속으로는 아프다. 병원 아직 안 가봤다고 하셨네요. 폼 롤러로 스트레칭 정도를 해주고 있는데, 고관절 바깥쪽은 대퇴골 그 대전자 염증이 잘 생기는 부위기는 해요. 그게 원래 굉장히 잘 생기고요. 전체 인류의 그러니까는 전체 인류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좀 어휘가 딸려서 전체 인류의 40%까지 온대요. 전체 그쵸? 토탈 파퓰레이션의 40%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되게 많이 오죠. 이 대퇴골도 여기 만져보면은 톡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엉덩이 바깥쪽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따갑다, 만지면 가렵다. 겉으로는 따갑다, 만지면 가렵다, 감각저하가 느껴진다. 약간 염증성인 그런 느낌도 있고요. 속으로는 아프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폼롤러 스트레칭 정도를 해주고 있다.
우선은 대퇴골 대전자 염증이 가장 많이 의심이 돼요.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또 특별히 아프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러면은 뭐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도 아픈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엑스레이 당연히 찍어야 되겠고, 피지컬 이그잼 그래가지고 그 신체 검진도 당연히 해봐야 되겠고, 어떤 포인트에서 점핑 사인 이렇게 딱 눌렀을 때 팍 튀어오르는 그런 사인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염증 자체가 심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위는 스테로이드 주사 한 방을 맞으면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위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 염증 자체가 그 부위도 이렇게 슬리핑하는 그런 신드롬,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움직임 때문에 걔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걸려가지고 클리킹하면서 염증이 오는 그런 부위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조금 더 행동 교정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증상 자체가 계속되면은 뭐 확인이 더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신진숙님께서요. 골다공증 환자도 콜라겐 주사 맞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골다공증 환자는 근감소증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콜라겐 주사 저는 더더욱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당연히 더 많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잠깐 다시 또 강의 그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마지막 그 보톡스 주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그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 주사 미용에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통증 주사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톡스, 이게 보톡스는 상품명이에요. 근데 이제 보톡스라고 그래야 다들 딱 알아들으시고요. 원래 이름은 보툴리눔 톡신이에요. 보툴리눔 톡신. 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그런 균이에요. 균주. 거기에서 얻어낸 톡신이거든요. 미용이 아니라 통증 주사 맞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써드려요.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얘를 미용 목적이 아니라 통증 시술에 사용했다는 걸 증빙하라고 그 진단서 써오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환자한테 미용 목적이 아니라 통증 치료 목적으로 쓴 거다 이렇게 써드릴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떤 효과 왜 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우선은 가장 흔하게 쓰는 건 턱관절 있는 환자들 요거 좀 치료하려고 쓰는 것 같아요. 턱관절 이렇게 할 때 클리킹 아프죠? 근데 이런 분들이 턱관절이 여기가 아픈데 그게 아픈 이유가 여기만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근육이 같이 비대해져서 같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요 관절, 요 근육 있죠? 요 씹는 근육 여기를 같이 좀 이렇게 근육 이렇게 단단해지고 커진 거를 줄여줘야 돼요. 요 턱 근육. 요거를 같이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보톡스를 여기다가 좀 주사를 이렇게 살짝살짝 하잖아요. 근육이 팍팍 튀어 올라요. 뭉쳐가지고 팍팍 하고 튀어 올라요. 팍팍 튀어 오르는 근육을 찾잖아요. 그럼 다음에 오시면 환자들이 통증이 너무 좋아져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턱관절 환자들, 턱관절 한번 스테로이드 살짝 놔드리고 여기 근육을 치료할 때 보톡스를 같이 놔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만성 두통 환자들, 여기 두통 치료할 때 보톡스 많이 놔드려요. 여기는 뭐 여기다 또 놓는데 이마주름이 같이 펴지죠. 여기다 놓으면 조심해야 돼요. 이거 여기다 이렇게 놓을 때 잘못하다가 사무라이 눈썹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쪽만 이마가 아프다고 한쪽만 놓으면은 눈썹 비대칭이 오기 때문에 보톡스는 의사가 놓을 때 항상 미용을 생각하며 놔야지 통증만 생각하고 놨다가 정말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한번 놓은 다음에 시간 지나면 돌아와요. 한 40일 지나면 돌아오긴 하는데, 그리고 또 그 40일 동안 환자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옆에 측두근,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누르면 되게 아파요. 많이들. 두통 있으신 분들. 여기도 보톡스 놓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뒷목, 여기 근육. 여기도 누르면 거의 다 아프실걸요? 이렇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신경 많이 쓰거나 모니터 많이 주시하거나 이런 일 하시는 분들 여기 뒷목 많이 아플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근육이야 뭐 많이들 뭉쳐 있죠. 여기 근육 많이들 아파하실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놔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그림이냐면요. 요거 신부 뭐 이렇게 실은 여기도 통증 치료할 때 여기다가 살짝 놔드려요. 여기 근육도 되게 잘 뭉치거든요. 여기 근육이 뭉치면요. 팔로 팍 저림이 느껴져요. 여기 근육이 뭉치면. 팔저림이 심해지는데 이런 데도 같이 뭉치면서 팔저림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데가 벌켜지면은, 그러니까는 근육이 커지면 목이 짧아지는 거야. 이렇게 목이 거북목처럼 이렇게 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을,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너무 흥분했나봐.
자, 들리시나요? 네, 목을 이제 그 우리 우아한 백조목처럼 만들 신부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물론 저는 뭐 그 목적으로 보톡스를 놓진 않지만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뭐 이런 데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로컬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실은 저도 뭐 그 목적은 아니지만 통증 치료 목적으로 이제 팔절이라고 하면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도 놓는데 뭐 괜찮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이 가늘어지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보톡스를 허가를 두통에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근육 뭉친 거에 다 놔도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허리에도 놓을 수 있었고 종아리에도 놓을 수 있었고 다 놓을 수가 있었거든요. 다 이제 허가를 받았던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친구가 22살 여자 환자였는데 줄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종아리가 완전히 아파가지고 왔는데 보톡스 놔주고 완전히 학다리가 됐어요. 학예다리가 됐어요. 그 목적으로 놓은 건 아니었지만 하여간 통증도 없어지고 뭐 미용까지 얻었던 뭐 그런 케이스였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그런 경우에 뭐 액취증 심해서 도대체가 안 되겠어요. 뭐 그런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보톡스를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요렇게 뭐 보톡스 춘추 전국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보톡스들이에요. 뭐 나보타, 이건 대웅에서 나오는 거고, 뭐 원래 뉴로블록, 요거는 지금 사용은 안 해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퇴출됐어요. 옛날에 좀 사용하다. 이건 보툴리움 톡신 타입 B인데 뭐 좀 부작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퇴출됐고,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보톡스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뭐 좀 봤더니 보니까 보툴리눔 톡신의 시장은 2025년까지 계속 비대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제 해외 의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처럼 보툴리눔 톡신을 저렴한 가격에 통증 치료를 위해 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 회사들이 보툴리눔 톡신을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보툴리눔 톡신 앰플 하나가 뭐 100유닛이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은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툴리눔 톡신 자체를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직접 통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가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접근이 그래도 용이하기 때문에 좀 적응증이 된다면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떨 때 통증 치료를 쓰느냐, 물론 두통 있고 뭐 이런데 목 아프고 팔 저리고 이러면 다 쓰지만 또 이렇게 신경통의 경우도 써요. 신경통 또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인데요. 41세인데 지하철에서 넘어졌는데 옆에 환자가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는데 근데 뭐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환자는 계속 아픈 거죠. 너무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큰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을 왔는데 근데 초반에 근전도 신경전도에선 정상으로 나왔는데 이상하다,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했더니 신경 손상이 의심소견이 나온 거죠. 통증센터에 왔어요. 환자 발 부어있고 뻘겋고 뭐 난리가 난 거죠. 통증은 전기가 오고 바늘로 찌르고 막 색깔이 빨개지고 다리가 붓고 뭐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통증 점수는 6점인데 너무 아플 때는 8점까지 올라가고 누가 건들기만 해도 너무 아프다. 우리가 이제 환자분이 처음 오면 막 만져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못했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환자가 만지라고 했어요. 자기 이제 신체 검진 해야 됩니다 했더니 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만졌더니 2, 3분 뒤에 완전 발작적 통증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신체 검진은 못했습니다. 체열 촬영이라는 걸 했는데요. 차이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정상발, 이게 아픈 발. 이게 아픈 발의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발입니다. 이게 결국 혈액순환도 안 되고 뭔가 굉장히 차갑고 마치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발, 이런 발이죠. 그래서 이 환자를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했어요. 진단명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2형이라는 진단명을 이제 붙였고요. 그런 명은 붙였고 굉장히 통증 치료 약도 먹는 약도 드리고 뭐 주사 치료도 하고 뭐 시술도 하고 다양한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통증 점수 많이 좋아졌어요. 환자가 또 굉장히 또 가정이 화목하고 서포트가 잘 되는 그런 환자였어요. 부인이 굉장히 또 환자를 이제 많이 챙기고 그런 집이어서 또 이게 그만큼 그게 되게 중요해요. 환자 치료하는 데 있어서. 환자 치료가 잘 됐고 이 치료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게 요부 교감 신경 블록이라는 건데 이때 보톡스를 사용했어요. 요거 병원에 허가를 받고 보툴리눔 톡신을 여기다가 75유닛을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돌발통 양상의 통증이 많이 줄었다.
통증 완화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척수신경 자극기라는 건데요. 요것도 환자에게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환자의 통증이 잘 조절됐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려봤어요. 이런 식으로도 보툴리눔 톡신을 굉장히 난치성 통증에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질문 조금 더 보고 그리고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요? 네, 질문. 자, 자, 저기 보면은 우리 자가 면역 질환, 강제성 척추염, 아유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아프고. 자가 면역 질환이나 강제성 척추염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실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강제성 척추염 환자들한테 그거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콜라겐을 쓰거나 뭐 이러는 건 아니고 DNA를 그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은 강제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를 들어 뭐 골반 같은 데 통증이 심하겠죠. 그리고 허리 통증도 심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쪽에 인대 강화라든지 또 염증도 심할 수 있겠고, 그런 경우에는 DNA 주사를 스테로이드 대신 사용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고, 콜라겐은 약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육량이 충분하다면 굳이 콜라겐을 먼저 사용은 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콜라겐보다는 조금 더 DNA로 접근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안은주님께서 혈액을 빼서 적혈, 백혈을 나눠서 백혈구 약을 혼합해서 주사를 엘보에 네네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는 병원들이 조금 있어요. 이거는 PRP라는 거예요. PRP라는 거고, 이것도 이제 플레이텔렛이 리치한 그러한 그런 혈장을 이제 거기다가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플레이텔렛이 혈소판이죠. 혈소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우리 몸에서 뽑아낸 거를 여기다가 주입을 해서 또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것도 잘 사용하시면은 또 재생의 이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제가 너무 제 얘기만 떠드느라 또 다음 시간에 또 질문 만약에 정리가 좀 되면은요,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근근막 통증 증후군 할 건데 뭐 그것만 떠들기엔 또 한계가 있으니 다음 시간에 오늘 질문들을 정리를 해서 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이고, 네.